2015 타경 2075 보령시 대천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서 이게 낙찰을 받게끔 한 것은 여기가 보면 이 땅 바로 맞은편에 이 원룸이 있어요. 원룸이 있고 길 건너편에 서부발전소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령에서 이 당시 조사를 해봤을 때에 원룸이 월세가 30만 원 받는데 여기 앞에만 40만 원 받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끔 가다 저기 뭐야 그 빈방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 땅 북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제가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에 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령에서 다른 건 다 30만 원 받는데 이건 40만 원 받고 여기에 2차선 길 건너가 서부발전소 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 건너오면 여기 원룸이 있거든요. 이 원룸에 있고 여기 우리가 땅을 낙찰받은 것이 있고 여기 뭐 여기 도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 낙찰을 받아도 보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북측에 도로가 있는 점이 뭐가 유리하죠? 일조권이죠. 그러니까 3층 4층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내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인데 이걸 욕심을 내서 된다?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설계를 해가지고 이 건설업자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걸로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도 건축 설계를 한 사람이고 직업이 그거였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나하고 여기서 만나자 그랬고 만났거든요. 가설을 딱 보더니 나하고 딱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보더니 이 땅의 일부가 뒷집에서 침범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룸으로 해가지고 침범해 있는 땅을 완전히 다 찾기 전까지는 절대 보령시에서 든다 허가를 안 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땅이 있어도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그 축대가 있거든요. 이제 축대 위까지가 우리 땅인데 축대 밑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평수를 만들면은 분양받는 사람인 우리는 여기 축대 위까지 있는 거 땅을 아는데 분양받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기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축대까지 잘라가지고 땅을 다 우리 걸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그러기 전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봤더니 일부가 그 뒷집 땅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도 있죠. 여기 두 개. 이 두 개. 측량한 게 있죠. 이 두 개가 이 뒷집 땅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옛날하고 지금하고 측량하는 그 측량 기계 자체가 달라요. 옛날엔 평판 측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가면은 기점이 하나 있어서 그 기점에서 끌어와서 평판 측량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요새 측량은 비수로 하죠. 줄자로 하지 않고 비수로 합니다. 그 비수 왔다 갔다 하는 거리로 그 표속을 재가지고 거리가 얼마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지적도하고 지금 지적도하고는 위치가 좀 틀려요. 그러면 틀리면은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하냐면은 이 도로를 움직이지는 못하죠. 도로를 지점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도로를 지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윗집 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넘어간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이 윗집 땅까지 이 위에 있는 요 땅하고 요 땅 두 개가 우리 낙찰자 땅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가 경계선으로 해서 축대가 쌓여있어요. 여기 앞에가. 그러니까 한 1m가 1m 정도가 옛날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한 30년 전에 측량했을 때는 이 앞에가 측량이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측량할 때 거기다 축대를 쌓고 여기다 집을 짓고 마당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측량을 해봤더니 그것이 얼마 이 뒤쪽 땅으로 1m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다? 땅이 뭐가 돼 있다고요?
축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대를 잘라서 우리 걸로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는 건축가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393-13하고 390-14하고 390-18하고를 이거를 어쩐다? 주인을 만나는데 390-18이 이 벽이 우리 땅을 침범했고 뒷집은 요 390-13은 마당이 침범했고 390-14는 여기에 뭐가 들어야 했냐면 장독대가 우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독대하고 이 옆집하고의 땅을 다 찾든지 아니면 잘라서 어떻게 한다? 줘서 분할을 같이 하든지 하기 전에는 건축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390-13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노인네만 있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아들하고 얘기하래. 그 아들이 어디 있나 했더니 인천에 살고 있더라고요. 인천까지 제가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40년 전에 보령시에서 그 택지를 분양을 했을 때 측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때 그 집 택지에다가 집을 지어갖고 분양을 해갖고 우리가 40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그 땅 못 내놓는다 이런 얘기야. 못 내놓는다. 이 뒷집도 자기는 팔고 나갈 거니까 나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옆집은 단벽이 넘어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라서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다 해놓고 이 뒷집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했는지 아니 나도 마음대로 해라고. 허물면 허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 세 명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는 거는 시간을 끌면 우리가 이득이지만은 맨 땅에 땅 내놓으라고 하는 건 붙이다가 지면은 그냥 땅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는 이거는 손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이 그렇게 찾아지는지 나는 몰랐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뒷집 1m, 옆집에 50cm가 있다는 거라서 그 옆집하고 뒷집 땅을 다 찾게 적게는 건축허가가 안 놔준다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을 해서 이걸 다 찾는 데까지 1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보면 뒤에 집에서도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한 300 들어가니까 내가 300을 그냥 줄 테니까 땅을 그냥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소송을 해갖고 뭐 해서 이 390-13의 땅은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찾아갖고 나는 그것도 제일 웃겨. 그래갖고 측량하고 뭐 소송을 내고 하다 보니까 기일 잡고 해갖고 뭐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잡혔는데 잡히면서 변호사 양쪽에 다 변호사를 찾으니까 바로 어떡한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우리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하고 우리 이제 조정실 앞에서 있는데 우리 소송하는 당사자인데 그 변호사들끼리 저쪽 가서 얘기하고 오더니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상대편 변호사가 우리 조건 무조건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조정실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거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조정할 것 없이 먼저 가겠습니다. 갔어. 자, 그럼 자 보입시다. 상대편도 500만 원 주고 변호사 샀죠. 우리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조정하는 날 우리 얘기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는 뭐 한 거야 그동안? 네? 뭐 한 거야 그게? 아니 그럼 자기가 돈 500만 원 받고 변호사 쓰면 조정해 주는 것까지는 해줬죠. 뭐 한 거냐고. 나는
그 변호사도 웃기더라고, 내가 볼 때. 아니, 들어갔더니 말하래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내가 거기서 변호사의 경험이 없는데 그때 느꼈어. 그냥 조정하지 않고 판결로 해달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들 간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변호사는 판결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거 다 들어준다. 어떻게 내달라? 내준다 이거야. 내준다. 그럼 어떤다? 그렇다고 해서 축대를 못한다? 허물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옆집은 겁 허물라고 하다 보니까 허문다 뭐 못하면 돼서 이 재판을 다 해서 정리하는데 다 끝나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1년 반이 됐어. 땅을 다 뺐고 난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실을 만나고 건설회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건물 뭐 이렇게 헌구간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 그랬더니 1년 전에는 사겠다 하더니 지금은 이제 원룸이 만땅고가 돼갖고 별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안 산다. 이렇게 해갖고 이놈의 땅이 지금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제가 아주 실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땅에 있는 땅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차라리 맨 땅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건물이 있든지 주인이 있든지 뭐 살고 있을 때는 빨리 합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뭐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측량해가지고 뺏었다고 해서 측량해서 축대 공사를 다 하려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1, 2천만 원 보고서는 했다가 그 공사까지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렵다 보니고 그 다음에 옆집들하고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만약에 건설업자들이 착공을 하려도 옆집에서 민원집을 넣죠. 그러니까 그냥 못한다. 반대갖고 터지는 참 아주 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내가 크게 그 당시에 실수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시효 취득을 주장을 했었죠. 근데 시효 취득은 안 되는 걸로 저도 이거 재판하고 먼저 번에 그 아까 위에 있는 화장터 그 시효 취득 재판을 하면서 두 건을 해보면서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가 이제 배우고 인식을 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 소송용에서 추천했던 게 제일 먼저 낙찰을 받고 가서 협상으로 끝내는 거죠. 그렇죠. 말로 해서. 근데 말로 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소송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소송을 집어넣었더니 소송 내용을 보고 자기가 다 법률장관한테 물어보고 합의하는 것이 두 번째였었죠. 세 번째는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조정실에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했었던 것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소송을 했죠. 재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봐라 할 때는 할 수 없지. 우리가 제일 마지막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다 팔아서 어떤다? 나누자.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은 우리가 이 입찰에 들어가서 제일 나쁜 결과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가 제일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은 한 번 떨어졌을 때 아니라 한 번 떨어졌을 때는 어떤다? 팔리는 게 있고 두 번 떨어져서 팔리는 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낙찰받은 걸 가지고 협상이 안 된다면 다 팔아서 나누겠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떨어지면 낙찰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가 좋고 땅 건물이 좋은 때는 한 번만 떨어지면 가져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건물도 나쁘고 위치가 좋지 않다 그러면 두 번 떨어져야지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협상이 정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눠야 된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질러서 낙찰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아까 낙찰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거기 저기 뭐 영광 영광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높게 받았는데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한 수씩 다 판다고 그냥 땅만 산 거 아니에요? 건물까지 우리 거로 만든다고 하면은 건물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땅을 조금 높게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든다 그러면 마진이 생겨요. 근데 건물까지 토지까지 다 우리 걸로 가져오고 협상이 지분인데 협상이 안 돼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시간도 1년 이상 걸리고 마진도 없다는 것이 이 지분의 약점입니다. 뭐 했을 때? 협상이 안 됐을 때. 여기 보시면 통영시 도남동입니다. 몇 년도죠? 2015년도면은 그래도 통영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조금씩 낙후되긴 하지만은 통영이라는 것은 이 저기 뭐야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제가 봤더니 시내 중심에 있고 이렇게 있어서 괜찮다고 봤고 11분의 2 지분이고 거기에 노인네가 한 분 살고 있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식들이 어떤다? 협상을 할 걸로 봤습니다. 낙찰을 받았고 가서 낙찰을 받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면은 저기 뭐야 이렇게 지분 경매인 경우는 잔금 내기 전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잔금 내기 전에 연락처를 주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잔금 내기 전에 연락처를 줬습니다. 420만 원짜리를 590만 원인 전 가격 거의 비슷하게 썼죠. 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11분의 2 지분 낙찰을 받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그런다? 나누자.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냈더니 다른 경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 내면 협상이 왔는데 얘네들은 다 팔아서 나누자 그랬더니 협상을 하지 않고 다 팔고 나니까 법원에 와서 그 돈 팔 걸로 우리도 배당받아갖고 걔네들도 배당받아갖고 가더라고요. 결국에서는 1년 반 정도가 걸려서 우리 돈 집어넣은 것만 그대로 다 탔고 손에 안 난 게 다행인 거예요. 지분 갖고 오는 게 더 오래 걸리나요? 하나씩 지분 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분으로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협상을 될 때는 협상이 될 수 있지만은 지분으로 낙찰 받아갖고 협상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게끔 되면은 별 마진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될 물건인지 협상이 안 될 수 있는지를 잘 봐야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95페이지 보자. 395페이지.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게 남해군 당항리 말고 여기 왜 395페이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저기 뭐 제가 이렇게 없는데 그 책에 보면요. 목포 거죠 이게. 남해군가? 남해군 거 이게 있는데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이 남해군이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나 싶었는데 그 딱 앞에 바다 쪽으로 조그맣게 약간 높은 언덕 같은 게 있어서 바다가 안 보이더라. 이 집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렌토 차인데 차를 꺾어서 들어가기는 갈만한 넓은 길이긴 한데 조금 거기 들어가기가 아주 아슬아슬해. 이렇게 돌담 같은 거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바닷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했는데 경매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같이 왔는데 봤더니 2분의 1 지분권자야. 근데 공리장 우산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한다? 일단 받다 우리한테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게 공리장인데 뭐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높은 가격에 썼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팔겠냐고 그래서 우리 팔겠다 그러고 우리가 감정가에 우리가 얼마에 사겠다 했더니 아니 나 그 가격에는 어떤다? 안 사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부모가 살던 뭐 이렇게 뭐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던지기 나빠서 했는데 그 정도 가격은 안 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다? 그냥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가 보이진 않더라도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수익은 이거는 남의 물건은 그래도 수익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전부 다를 정도로 내놨을 때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3번 떨어지는데 혹시 다 팔자고 했을 때에 한 번만 떨어지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떨어져야지 다른 사람이 가져갈 물건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한 번만 떨어질 물건이다 그러면 지금 2번 떨어졌을 때 지금 가격과 먼저 가격에 중간 정도는 입찰 들어가도 되지만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합당이 안 되면은 내가 전부 단을 경매로 늘어야 될 그럴 확률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2번 떨어졌을 때 최저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졌는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러면은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나마 여기는 이 남해군 거는 4차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4차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51%까지 떨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20%씩 떨어졌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한 번 떨어졌을 때가 바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기 뭐야 그래도 우리 그 수강생이 그래도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은 이게 아주 완전히 날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었던 건데 그 다음 거를 보시게끔 되면은 4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5 타경
60939 광주광역시 월사운동인데 토지 건물 31분의 9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봤더니 집도 깨끗하고 동네도 깨끗하고 어떻든 여자분 혼자서 살고 계시더구만요. 여기 410호지 보면 지분권자들이 이렇게 많죠. 그렇죠? 지분권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여기 집도 깨끗하고 마당도 그 동네도 좋고 괜찮아갖고 이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이 저기 뭐야 그 협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저기 뭐야 저거 하는 날 재판하는 날 나오긴 나왔더라고. 아니 뭐 우리 삶은 거 없으니까 그냥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눈 것 같은데 돈이 한데 이렇게 하더라고. 나오면서 내가 그 여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거기 어머니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팔자고 다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여자가 엄마요? 그 여자 계모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자입니다. 그 살고 있던 여자 뭐 거기서 나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팔아서 나온다. 걔는 전부 다 잘 쓰고 전부 다 그냥 응? 그렇지. 그러면서 잘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재판장이 내고 한 거 보면은 형식적으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분할 매각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형식적으로 써가지고 근데 가보지도 않고 누가 한 명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저기 막 컴퓨터로 적고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어떤다? 그 어디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어떤다? 법원에서 그냥 낸 거야. 한 명만 저기 막 그것도 그 컴퓨터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해도 판사님이 아이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입니다. 그 분할 매각하는 거 반대합니다고 해서 그 반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됐더라. 내용. 여기 있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본인 지분에 대한 부분에 현물 매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된다? (2015) 타경 14324 순천시 남정동 토지 건물 7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네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우리 수강장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4차에 받은 거죠. 4차까지 떨어졌을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응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땐 내가 그 당시에 잘 몰랐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면은
다 응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응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응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네 혼자 수 있다면 못하는 거죠.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그의 수강생 한 분이 2달 전에는 낙찰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잔금 안 내갖고 재경매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낙찰 받고 잔금 내기 전에 협정을 하러 간 거야. 협정을 하러 갔더니 노인네 여자 한 분하고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셋인가 살고 있더래. 셋인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세 명이 그러니까 전응아가 돼갖고 이 다시 말하면 그 상대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디 살고 있다가 거기에 저기 뭐야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수용을 당하면서 그 정부에서 그 집을 땅으로 주고 옮겨서 지어준 거래. 그래서 그 집이 좋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지능이 떨어진 아들 하나를 누가 뭘로 만들어가지고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강제 경매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집이 상당히 좋고 동네도 괜찮기 때문에 500만 원 강제 경매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온 3분의 1인가가 지분으로 나온 게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2천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집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의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건 틀림없이 합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오늘 추천을 가봤더니 거기 전응아가 있어. 뭐 상대 못할 사람이 있고 누가 거기 뭐야 먼 이웃집 친척이 가끔 가서 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어떡한다? 응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없이 우리 수험생이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잔금 포기하고 그러니까 잔금 내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2천 얼마 그래서 200 몇십만 원을 잔금을 포기하고 날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하나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거는 제가 먼저 번 시간에 얘기했나? 그 답변서를 내긴 냈는데 내가 보기엔 당사자가 내지 않고 옆집에서 낸 거 아닌가 싶은데 누가 써준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여기 우리 건물 철거 나가라 지존 내놔라 한 건데 건물 매각처니까 낙찰 받은 건데 답변서가 온 게 보면은 여기는 90 몇 살 먹은 누구누구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정 사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서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변서 온 걸 딱 보니까 옆에 내가 보면 그 노인네가 답변서를 써준 게 아니고 그 옆에 누가 써준 답변서를 그런 식으로 써줘서 상황을 써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옆에 써줬기 때문에 그런 답변서가 오니까 소송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로 가고 답변서도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경매로 판사님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것이 경매로 팔으니까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보면은 경매로 팔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너희들이 저기 뭐 그냥 가서 같이 어떤다 협상으로 팔으라 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이게 이거 뭐는 소송 참고하신 것은 이거는 뭐냐면 또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저기 뭐야 그 창원에 있는 수강생인데 수강생끼리 내가 알기로는 공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이제 공투를 했어. 이제 공투를 했는데 이 공투를 한 여자가 한 40몇 살밖에 안 되고 좀 이쁜 여자인데 공투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찾아와 갖고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공투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터져갖고 공투를 하지 않고 이 여자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떤다? 옮긴 거야.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갖고 어떤다? 원고 권리 승계. 그러니까 소송을 했던 걸 어떤다? 그대로 다 짠다? 넘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계속한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네. 제 남편 아이가 있고 부인 앞으로 이렇게 권리 승계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다른 여자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돈은 공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의 부인이 그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 이름으로 카본에서 같이 뵌다는 이름으로 경매로 낙찰 받으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가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했지. 당신 왜 그 여자가 무슨 사이인데 그 여자 이름으로 낙찰을 받느냐 하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남자가 그 낙찰 받은 여자 이름한테다가 야 이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난리 치니까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 하더라고.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돌려주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한 당사자가 이름으로 어떤다? 건물을 바꾸니까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송 참가자께서 원고 권리 승계 원래의 당 누구가 저기 뭐야 소송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어떤다? 승계받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내가 오랫동안에 그 경매도 추천 물건도 하고 마다 보면 공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소송하던 거 자체를 어떡한다? 여자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던 걸 어떡한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박영미였었잖아. 박영미였었는데 이걸 어떡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으로 같이 공투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은 경매로 팔으면은 어차피 공물 분할을 해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가지면은 경매로 팔으면은 저기 뭐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니네들이 합의해서 된다? 그냥 같이 가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갖고 같이 우리가 합의가 안 되니까 저기 뭐야 판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 누구가 저기 뭐좀 낙찰 받았는데 지분 받고 제가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자기도 돈이 없는데 그냥 같이 내놔서 같이 팔읍시다 하는 것이 합의가 되면 돼도 된다. 합의가 되면. 근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다? 경매로 내달라는 거 하지만은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내가 상대편이 내 지분을 사든지 내가 그 지분을 갖고 오든지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나한테 지분을 갖고 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살 저기 뭐야 능력도 안 되면은 당사자들끼리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공인중개사 가서 같이 어떤다 팔아달라고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경매로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협상이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경매로 다 팔아달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판사님께서 왜 이걸 경매로 파느냐 경제들끼리 합의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가 협상이 안 돼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다 팔아서 나누도록 판결을 내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경매로 파는 겁니다. 그 결국에 저는 이렇게 보면 다 팔아서 나누라고 된다 판결문이 났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 신청인이 최강일로 돼 있죠. 아까 판결문에 한 게 박영미로 돼 있었죠. 이 박영미에서 어떤다 최강일로 어떤다 변경해가지고 그 소송을 승계받아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가지고
끝났던 물건인데 이것도 집이 좋아서 그런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바로 받아서 가져간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수익은 조금 있었던 겁니다.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6 타경 21899 전공우 은대리 토지음한 매각. 나 또 보다가 제가 여태까지 낙찰받은 것 중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쟁이가 1번 거짓말쟁이, 2번 거짓말쟁이 하면은 이 사람이 2번이고 1번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하선 씨가 할머니 있다가 80몇 대 있다가 뭐 친정집 가서 들어와 있다가 돈 갖고 올게 뭐 이래가면서 시간 끝난 사람이 거짓말쟁이이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들 뭔 남자가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난 거짓말 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줄 처음 봤어요. 제가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그 전원주택 단지 같이 않는 옛날 문화주택 단지 같이 안에 있는 곳에 집이 지어져 있는 집인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토지만 매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집인데 이 땅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낙찰 받았으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제가 보면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으면서 합의 안 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여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고 할머니도 살고 있고 그 땅을 당한 그 남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협상비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땅을 다시 사겠대. 그래서 가격을 그때 얼마가 정했어요. 저는 그 이제 계약금 주면은 계약금 가지고 계약하고 언제까지 준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언제 하자 그러면 다시 돈 마련하면 되는데 나보고 자기가 뭐라면 자기가 땅을 다시 사긴 사겠는데 지금 몇 월 며칠 되면 제가 돈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계약을 하고 뭐 일찍을 다 할 테니까 그날 어떻게 계약합시다. 그게 한 달 정도 예를 들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돈이 조금 한데 일주일만 늦춥시다. 일주일 다시 늦췄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만 다시 늦추세요. 또 일주일 늦췄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을 계약하자고 그래서 계약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계약하는 걸로 하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몇 월 며칠날 얼마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어쩐다? 계약을 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그 남자한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어디서 만나게끔 해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디 공인중개사에서 만나기로 다 예약하고 우리 낙찰 받은 그 여자분이 출근 그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엄마가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 거기서 참가를 못하니까 며칠 후로 다시 늘어달라니까 이분은 지금 서울에서부터 기차 타고 간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갔다가 민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집까지 가본 거야. 가봤더니 돌아가셨다는 엄마가 살아계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이렇게 해갖고 교수님이 해주면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가봤더니 멋지게 살고 있더라.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사람한테 쏘은 거고 쏘은 걸 가지고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전달한 거 아니야. 내가 화가 나서 이제 갔어. 가고 불렀더니 이제 금방 오더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랬더니 그 마당에서 내가 승질을 막 내서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 조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시 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안에서 있던 할머니가 나오더만. 내가 보니까 그 할머니 기가 보통 센 기가 아니더만. 딱 보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땅은 제 거지만은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니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건물은 내 거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땅도
땅도 이 사람 거였고 건물도 지금 아들 거였다면은 걔가 지금 이렇게 와서 못합니다. 법정 비상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대로 땅은 아들 거였고 건물은 엄마 거였기 때문에 법정 비상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데 이건 나가고 철거해야 됩니다. 무슨 개딱딱 같은 소리야 이제 이런 거.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소송을 하고 안 된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철거하고 지존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응대가 못할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마지막 가는가 대체 집행이라는 거 알죠? 대체 집행을 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대신해서 건물로 갔습니다. 가서 집행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게 건물 허물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 보면 중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들도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사를 나가겠다 해갖고 어떻게 한다? 이사 나가고 건물을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사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다 끝이 난 겁니다. 이제 해놓고 이사가 갔습니다. 돈 주고 이사 나가고 하는 걸로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아들내미가 면사무소에다가 무허가 건물이니까 누가 들은다? 신고를 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 이렇게 하고 했고 면사무소에 그 동네 사는 게 따고 어떻게 했냐?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뭐 개고 이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또 깜짝 놀라게 는 거 어떻게 됐냐? 근데 내가 다시 이것은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럴 하면 안 된다. 하고 답변서 내고 다 해갖고 그거 없애가지고 들어간다? 제3자한테 팔고 빠져나왔던 아주 이 사건의 파란만장한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 처리했을 때에 내가 여기를 한 7, 8번을 넘어갔고 하여튼 1년 넘어서 2년 정도 걸렸는데 먼저 번에 저기 있는 그 할머니 있던 그 거짓말 쟁이도 결국에 가서 어떡하나? 대체 집행까지 가고 집행관이 가서 난리 치고 난 다음에 끝났고 이것도 대체 집행까지 가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가면 다 팔아서 나눠 갖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땅을 낙찰받고 건물 매각 제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이 되고 안 되고 배째를 하게끔 되면 결국 어떻게 한다? 집행관이 나가서 대체 집행까지 가야지 해결이 된다는 얘기고 그때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지분 매각보다는 손해가 클 수도 있는데 집 자체가 우리가 보게끔 되면 건물 매각 제외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얼만큼 어떻나? 제3자에게 팔았을 때 협상이 안 되면은 건물을 우리 걸 만들어 제3자한테 팔게끔 만큼 건물 상태가 좋은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낙찰받은 거 뭐죠? 법정 거. 일산TV 받은 거. 영광거. 영광거 그 자체는 어쨌든 건물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거기 제가 알고 있기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나몰라 할 거고 땅 주인이 협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얘기는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협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보면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입자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입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산다는 얘기 내가 세입자는 얘기는요. 정식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세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일 때는 건물 상태가 얼만큼 좋은 상태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대체 집행까지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지분 매각인데는 가다가 협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 팔아서 어떤가? 돈으로 나누자고 가야 된다. 자, 오늘까지 해서 소송명령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달서부터는 이제 소송명령이 끝나고 이제 뭐냐면 도로죠.
돈 농지죠, 농지. 농지인데 다음 달서부터 강의하는 농지는 교재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 교재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교재에는 농지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농지연금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책을 갖고 오시면 페이지만 좀 달라지면은 농지연금은 없고, 그러니까 먼저 번엔 제가 강의했을 때 농지연금 따로 만들어갖고 제가 강의를 했었던 거고, 다음 수업부터는 이 농지 경매해갖고 연금까지 들어간 새로운 책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달 이제 그 저녁 강의 토지 개발 강의에서는 도로 경매 강의였었는데 저녁에는 그 또 책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순서만 바뀌었고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